안녕하세요, 원픽 리뷰입니다. 오늘 영상비가 좀 특이한 걸 느끼실 텐데요. 현재 화면비가 5952 곱하기 2160입니다. 기존 4K 영상 대비 가로비가 55% 더 길어진 화면비인데요. 오늘 소개할 스몰리그의 아이폰 14 프로용 비디오 촬영 액세서리 때문에 한번 영상비를 바꿔봤습니다. 이 화면비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따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 녀석부터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딱 보면 좀 투박하고 보호력 강한 케이스처럼 생겼지만 케이스는 아니고 바로 아이폰 14 프로맥스용 케이지입니다. 흔히 케이지라고 하면 이런 리그 셋업을 위한 용도로 미러리스 카메라에 장착하는 이런 갑옷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몇 해 전부터 스몰리그에서 꾸준히 아이폰용 케이지를 출시를 하더라고요. 요즘 해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이폰 13 프로부터 시네마틱 모드 촬영까지 가능해지면서 이런 단편 영화, 광고까지 등장하기도 했죠. 아무튼 요즘은 꼭 전문 상업 촬영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일상 사진이나 여행 브이로그 등 정말 많은 촬영들을 하시다 보니까 거추장스럽게 무거운 미러리스나 DSLR 같은 거 선호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이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매년 새 아이폰을 바꾸시는 이유가 무조건 카메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즉 아이폰을 카메라로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총 3가지인데요. 스몰리그 아이폰 14 프로 비디오 폰 케이지 4075와 17mm 렌즈 마운트용 백플레인, 그리고 1.55배율 아나모핑 렌즈 3578입니다. 포장은 스몰리그답게 항상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패키지를 열어보면 안쪽에 메탈 소재의 케이지가 보입니다. 풀 메탈 소재이다 보니까 무게감이 꽤 나가고요. 무게는 85g으로 일반적인 케이스들보다 한 3-4배 정도 무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촬영에 필요한 액세서리 확장을 위한 케이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들에서 생각하는 그런 심플함, 무게, 그립감 등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 딥퍼프를 장착해 봤는데요. 일반적인 미러리스 케이지에서는 케이지 연결을 할 때 볼트와 육각 렌치가 필요했던 반면에 스마트폰용 케이지다 보니까 연결도 좀 더 심플해졌습니다. 이렇게 상단 원터치 락 버튼으로 상단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폰을 쭉 밀어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스몰리그가 아주 이런 메탈 소재 액세서리들을 만드는 데는 장인이기 때문에 만듦새 하나는 끝내줍니다. 아이폰과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실리콘 재질로 마감을 해 두었습니다. 장착 후에는 기본적인 엣지 부분들은 모두 보호가 아주 잘 되는 구조이지만 여기 뒷판 쪽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폰 상태로 장착을 해서 사용하실 때 후면 기스는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메탈 소재이다 보니까 와이파이 무선 신호들의 간섭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오픈된 부위를 늘리는 게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뒷면이 오픈되어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맥세이프 충전이나 맥세이프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편의성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스가 염려될 때는 여기다가 카드 지갑 케이스를 붙이고는 합니다. 케이지를 장착한 뒤에 양쪽 물리키를 눌러봐도 키감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정품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쫀쫀하게 눌리고요. 케이지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 좌우에 4분의 1인치 홀이 각각 2개씩, 상하단에 각각 3개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과 좌측에 콜드슈 홀이 각각 1개, 스트랩을 걸 수 있는 스트랩 홀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폰용 케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카메라 선 부분에 추가 렌즈 장착을 위한 백플레인을 보시게 되면 M마운트 홀도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케이지의 기본적인 구성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팅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액세서리들로 아이폰용 케이지 촬영 셋업을 해볼게요. 저는 이번에 함께 써보게 된 스몰리그 아나모핑 렌즈를 여기 M마운트에 한번 장착을 해봤고요. 다음은 안정적인 그립감을 위해서 스몰리그 사이드 그립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좀 더 향상된 수음을 위한 샷건 마이크도 하나 달아줘봤고, 이때는 여기 콜드슈 홀을 활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용 삼각대까지 연결을 해서 셋업을 마무리했는데, 아마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정도가 거의 풀 셋업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더 많은 액세서리들을 막 주렁주렁 더 달 수 있지만 미러리스가 아닌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동성과 심플함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액세서리가 늘어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하실 때 필요한 콜드슈나 홀들이 기본적으로 이 케이지에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연결 마운트나 볼트, 매직감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폰 보호력 자체도 상당히 올라가고 무엇보다도 촬영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더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아이폰 광고를 보니까 아이폰 14 프로 카메라를 상당히 강조하면서 광고에서도 이런 식의 케이지 셋업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화면비가 이 모양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케이지를 사용할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가 확장 렌즈인 것 같습니다. 초창기만 해도 정말 조악하기 그지없는 렌즈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용 카메라가 날로 발전함과 동시에 그래도 아직 좀 매니악한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이 확장 렌즈 시장도 함께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스마트폰용 확장 렌즈 제조사들이 있고 제품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아나모핑 렌즈가 스마트폰용으로도 있다라는 게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뭐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보니까 미러리스에서 이 아나모핑 렌즈에 대한 검색은 진작부터 좀 해왔었는데 실제로 구매를 하거나 사용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스몰리그의 스마트폰용 아나모핑 렌즈를 접하게 되면서 아주 뭐 개미 발톱의 때만큼이긴 하겠지만 아나모핑 렌즈가 이런 거구나 하고 살짝 맛을 본 것 같아요. 이론적인 이야기들, 개황들은 아나모핑 렌즈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더 전문적인 필름 메이커 분들을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뭐 입문자 입장에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4:3이나 16:9 비율의 영상을 이 아나모핑 렌즈를 이용해서 시네마스코프 타입의 비율, 즉 2.35:1이나 2.39:1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화면의 상하를 자르거나 렛터박스를 넣는 것으로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아나모핑 렌즈를 이용해서 가로비를 늘려서 촬영을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늘려서 압축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아나모핑 렌즈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다랗게 옆으로 쫙 퍼지는 플레이어 현상이랄지 타원형 보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꼭 단점이라기보다 영화나 영상에서 오히려 아나모핑 렌즈 특유의 심미적인 요소로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가 야간에 아나모핑 렌즈로 한번 촬영을 해본 것인데요. 이렇게 빛갈라짐이 특이하게 가로로 길게 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대표적인 아나모핑 렌즈의 플레이어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골드인 것도 있고 블루인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렌즈를 육안으로만 봐도 중간에 이렇게 블루 플레이어를 위한 파란색 긴 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을 해보면 가로비가 뭔가 짜부가 돼서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게 뭐지 하실 수도 있는데 촬영한 결과물을 실제 편집 툴로 옮겨와서 편집을 하면서 가로비를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 바로 이런 식의 가로비가 넓은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간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스몰리그 아나모핑 렌즈를 장착했을 때와 장착하지 않았을 때 바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일상 여행 브이로그 같은 거 촬영하시고 간단하게 편집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때 이런 색다른 화면비나 광각 비율을 사용해 보시면 좀 더 개성 있고 느낌 있는 연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번에 이렇게 아이폰 14 프로에서도 이런 케이지 셋업을 해보게 되면서 저의 가방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폰으로 이런저런 카메라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스몰리그 공식몰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룰렛 게임 같은 걸로 할인 쿠폰도 주고 그러던데 관련 내용들 아래 링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이 아이폰 14 프로나 프로 맥스로 카메라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더 좋은 내용들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핑 리뷰였습니다.